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이고, 얘 봐, 얘는 더 빠졌네.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질소 공급량이 이제 보조 탱크인데 좀 C통을 써요, 통상적으로.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물이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있는 코코피트를, 지금은 물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이 쭉쭉 떨어지는 건데, 네, 안녕하세요, 하우TV입니다. 이제 오이 양액재배 하우스에 나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작기까지는 토경재배를 하시다가 어떤 조건이라든지 수확량이라든지 좀 안 맞아 가지고 올 작기부터 양액재배로 이제 바꾸셨어요. 지금 현 작기부터 해가지고 양액재배 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흙이 없다 보니까 좀 농사 지을 때 좀 깔끔한 맛이 있습니다. 또 나름 신경 쓰신 게 다 이게 드리퍼로 해가지고 전적 시스템 해놓으셨어요. 그런 노하우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는 큐브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큐브에다가 육류를 딱 닿는 형태로 가가지고 그 뿌리가 뻗어가는 방향을 위부터 뻗어가게끔 해줬는데, 그냥 이렇게 위에다가 옆으로 누워 놓으셔도 생육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이렇게 보신 것처럼 뉘어 놓는 방법을 하시는 게 비용적인 면도 아끼고, 그리고 일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드리퍼가 지금 이제 뿌리 쪽에 꽂아놨다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바깥쪽으로 돌리고 있어요. 이건 테스트하는 건지 뭐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처음에 정식을 하신 다음에 처음에 이제 뿌리에다가 이제 드리퍼를 박으시고, 그 이후에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활착이 됐다 싶으시면은 그 뿌리를 더 외부 쪽으로 유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뽑아 가지고, 그러니까 드리퍼 외부 쪽으로, 이런 식으로 외부 쪽으로 이렇게 해서 뿌리가 여기서 퍼져 나가게끔 해주시는 게 양액재배 이 드리퍼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노하우입니다. 큐브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드리퍼를 바로 옆에다 하는 게 아니고, 큐브가 보통 이 네모난 사각에 딱 맞게 딱 걸리거든요. 큐브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다가 이렇게 박으시는 게 뿌리가 잘 뻗어요. 지금 이제 그 여름 재배고, 정식은 여기 7월달에 하신 거고요. 위치를 봤을 때, 꼬리치를 봤을 때, 꼬리치 현재 위치 하나, 둘, 셋, 넷, 5개. 지금 신초하고 거리가 5개 정도 떨어져 있는데, 지금 나쁘다 좋다 아직 말은 못 하겠어요. 일단 과형이 어떻게 달리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8월부터 날씨가 이제 굉장히 더워지기 때문에 이 위치가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위치는 과형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딨노 가위가. 가위질 좀 하러 가야겠습니다. 처음에 수정될 때 날씨가 덥긴 더웠나 보다. 지금 밑에는 꽃이 다 낙과가 될 거고요. 얘도 상품성 기대 못합니다. 하엽 제거나 좀 해볼까요? 처음에 그 심으시고 나서 에세폰 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절간이 되게 따박따박 올라오죠. 에세폰 처리를 꽃이 안 오게 하신다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름 재배 하실 때 이 절간성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절간이 좀 괜찮다가 이게 약기온이 좀 빠지면서 절간이 조금씩 늘어나죠. 날이 더운데 방법은 없죠, 이거는. 그래서 꽃의 위치는 제가 볼 때는 얘부터 정상적인 과를 딸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과감하게 얘를 버리겠죠. 근데 제 농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혼나겠죠. 하열의 수분이 엄청나구만. 수분이 많으면은 여기 수분을 다 갖다 저장한다는 얘긴데, 그럼 애들이 힘들지. 위에 애들이 크기가. 더 자르고 싶은데 싹 다 조지고 싶네요. 저는 하엽 남기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이 수분이 결국 다 뺏기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 뜯어낸 게 이만큼인데 이 수분을 아껴가지고 지상부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지상부 생각이 더 좋아지겠죠. 뭐 이해는 갑니다. 일하려면은 하엽 제거가 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는 가는데, 저 하엽이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 양액 시설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염둥이 나셨네. 1톤짜리 A통, B통, C통, 3통 따로 이렇게 해놨네요. 여기는 이제 혼합통. 여기서 쓰는 C통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예비통인 것 같아요. 이제 보조 탱크인데, 내 식물에 뿌리에 문제가 있다든지 배지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걸 처방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팍 넣거든요. 그럼 C통을 써요, 통상적으로. 근데 좀 아쉬운 거는 C통의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2톤이나 3톤짜리를 장만을 하셔가지고 한 번에 전체적으로 흘러 드라이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생각에 한동 기점으로 했을 때 한 번에 들어가는 물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한 주에 100ml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주당 계산하셔가지고 이 동에 들어가는 물량을 전체적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보다 1.5배 되는 통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전체 물량의 1.5배. 뭐 아니면은 면적이 여기처럼 이렇게 크시다고 하면은 1.5배가 아니고 1.5배를 계산하신 다음에 나누기 2를 하셔가지고 뭐 나눠서 주시는 밖에 없어요. 물 치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대신. 그리고 물량 계산할 때 뭐 이렇게 주당 뭐 10ml, 뭐 100ml 그런 게 이제 기술적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날씨가 보시면 해가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코코를 쓰셨고 벌레가 굉장히 많네요. 벌레가 많다는 거는 이 안에 수분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물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날씨에 따라 가지고 물량을 줄일 수도 있고 급여 횟수를 더 빨리 끊을 수도 있어요. 봐요, 벌써 여기 있게 생겼죠? 과수입니다, 과수분. 지금 여기는 잠깐 여기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초반에 그렇게 물량을 조절을 하다 보니까 작물이 크지도 않고, 근데 그건 그 당시 환경을 봐야 되는데 그때 제가 안 와서 알 수가 없네. 이거를 분명 처음에 그 심는 자체가 뿌리가 면적이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요 위에는 뿌리를 활용을 못 합니다. 이쪽은 다시 밑으로 쏠리겠죠, 애들이. 그럼 뿌리 면적 자체가 초반에는 좀 적기 때문에 좀 물을 많이 주면서도 이게 뿌리가 잘 퍼지게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정말 그 잎도 안 크고 과도 기형가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꽃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다 물을 주고 나서 그 다음날 일찍 나오셔가지고 여기가 처음에 1차 물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있는 코코피트를 좀 째보셔가지고 이렇게 짜세요. 지금은 물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이 쭉쭉 떨어지는 건데, 아침에 물이 들어가기 전에 왔는데 물이 이렇게 주룩 짰을 때 물이 주룩 떨어진다 그러면 그 물량이 많은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작은 뿌리팔이라든지 좀 입기가 많이 생겨요. 그럼 이제 호흡이라든지 이제 뿌리를 갉아먹다 보니까 이제 생육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한 번씩 이렇게 쫙 짜보세요. 그러면은 물이 주룩주룩 흐른다 그러면은 그 전날 줬던 물에 대해서 시간을 좀 땡기시던지, 6시까지 물을 주셨으면은 5시나 4시로 땡기시던지, 아니면은 일에 들어가는 물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가 횟수가 몇 번이냐, 일에 들어가는 물량이 얼마냐에 따라 틀려질 것 같아요. 그만큼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그거 한 번 더 줄이는 거죠, 그냥. 근데 횟수는 적은데 물량이 많다 그러면 이제 물량을 좀 줄이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관리를 좀 잘하고 계신 게, 일단은 작물은 잘 올라오고 있어요. 보니까 꽃이치가 좀 떨어진 게 조금 불안불안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 관리에서 문제가 좀 되지 않았나, 아니면은 날씨 때문에 날씨는 좀 의심스러운데 뭔가 기우뚱기우뚱 거려. 근데 뭔가 자리는 잡아가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나쁘진 않습니다. 완전 좋지도 않은데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에요.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본 결과 뭐 날씨도 원인이 있겠지만 좀 질소가 좀 셌던 것 같아요. 비료 처방 방식으로 봤을 때는 일단 꽃이치가 상대적으로 좀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파리도 앞으로 좀 길게 좀 빠져 있습니다. 앞으로 길게 빠진다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이고 얘 봐, 얘는 더 빠졌네.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질소 공급량이
좀 높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처방 방식은 여기에 좀 쓰는 그 A통, B통에 들어가는 비료 배분을 다시 해가지고 가리 함량을 좀 높이는 걸로, 또 다음에 왔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그 양액 재배하실 때 출력일시하고 이제 폐수 나온 거 이제 계산도 많이 하시는데, 가장 즉흥적인 방법은 지금 배지 내에 비료량을 계산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3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3점대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은 이제 배지에 염분기가 조금씩 쌓이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추후에 이제 버퍼링을 하셔가지고 연기를 좀 씻어내 주시면 돼요. 한번 여기 농장은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잡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